김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오니 어젯밤 며느리 소연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빚을 시작했어요. 이 집은 말순이 3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지은 곳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정우를 키우며 공장에서 야근하고 부업으로 김밥을 팔아가며 모은 돈이었죠. 경기도 구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 2층 양옥집은 말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거실을 치우고 있는데 소연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어요.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하품을 하며 냉장고를 열더니 말순이 어제 담가놓은 김치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일찍 뭐 하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말순이 소음을 낸다는 듯한 어조였죠. 집 정리 좀 하려고. 아, 그냥 두시면 되는데. 저희가 할게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청소를 마저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정우가 이혼한 후 소연과 재혼해서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정우도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웠고 손자 준호도 엄마가 생겨서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유 어디 있어요? 준호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냉장고를 열어주려던 순간 소연이 먼저 나섰어요. 준호야, 엄마가 줄게. 할머니는 냉장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냉장고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니요. 이 집의 냉장고를 말순이 직접 고르고 산 냉장고를 말이에요. 소연아, 그건 좀. 어머님, 요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준호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소연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게 싫었거든요. 오후에 동네 친구 옥자가 놀러 왔어요.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연이 거실로 나와서는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님들, 죄송한데 제가 봐야 할 드라마가 있어서요. 옥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옥자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아,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집주인인데. 옥자의 말에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른가 보지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눈치를 보고 있다니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말순이 나가보니 소연이 친구들에게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어때?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잖아. 곧 재개발되면 대박 날 거야.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소연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혼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말순이 직접 심은 들깨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운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 누군가 상추를 뜯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속상한 마음에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야, 뒷마당 상추 누가 뜯어갔니? 아, 그거. 소연이가 친구들 주려고 좀 뜯었나 봐. 뭐 어때?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정우의 대답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말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35년간 일군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외로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벽 한 장 못 하나까지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이 집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걸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소연이 말순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말수는 조금 의아했지만 소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먼저 대화를 청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말수는 당황했어요. 상속세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였거든요. 상속세가 뭔데? 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정우, 오빠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속세 폭탄이니 집 팔아서 세금 내야 한다니 하는 무서운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이 동네도 재개발 예정이라 집값이 몇 배로 뛸 거래요. 그러면 상속세만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이 그런 큰 돈을 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간단해요. 미리 명의를 나눠두면 되거든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훨씬 적어져요. 소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말수는 세금이나 법률 같은 복잡한 일을 잘 모르니까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증여도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가족 간에는 공제 혜택이 있어서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이때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소연이 정우에게 눈짓을 하자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소연이 말이 맞아.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상속세가 정말 심각해. 아들까지 같은 말을 하니 말순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죽은 후에 정우가 집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공동 명의로 바꾸면 돼요. 어머님이 반, 저희가 반씩 가지는 거죠. 소연의 말에 정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엄마. 그게 가장 안전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말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재개발 소식 나면 집값이 바로 뛸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나와요. 소연이 조급하게 말했어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법무사 지인도 있다고 하네.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고 이미 서류도 다 준비해놨어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어려운 문서들이었어요. 말수는 그 글자들을 읽어보려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뭔 말이야? 그냥 명예 이전하는 서류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정우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고 어차피 다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면 미리 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시죠.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지만 말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수는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는 빠르게 설명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기 처리가 완료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소연이 법무사에게 인사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말수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지만 이제 아들 걱정은 덜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정우 오빠 걱정 없겠네요. 그런데 소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안도감이라기보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동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아본 순간 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유자란에는 김정우와 한소연의 이름만 있었어요. 김말순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동명의라고 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등기부등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이제 완전히 우리 명의야. 걱정 끝났어. 소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말순이 들어오는 걸 본 소연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소연아, 이게 뭐야? 말순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어 보였어요. 아, 그거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잘못 나왔다고? 내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법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요. 무슨 소리야? 공동명의라고 했잖아. 이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걸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우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내 이름이 왜 없어? 말순이 등기부등본을 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소연을 쳐다봤어요. 소연아, 이건 뭐야? 오빠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어머님 앞에서는. 지금 말해. 내가 뭘 서명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가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다 들킬 텐데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이 집은 이제 저희 명의예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증여 서류였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집을 증여한 거죠. 증여? 나는 공동명의라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증여 이야기였어요. 소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보이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희가 날 속인 거구나. 말순이 주저앉으려는 순간 정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얘기해보자. 얘기? 뭘 얘기해? 내 집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라니요, 어머님.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소연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도장을 찍은 건 맞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집 분위기를 느꼈어요. 소연이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정우도 어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말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지? 몇 번 시도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나야 말순이야. 문 좀 열어줘. 잠깐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우도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 얘기? 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소연의 말에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이제 저희 명의예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소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 정우를 바라봤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우야, 너도 같은 생각이야? 엄마, 미안해. 정우의 대답에 말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야, 나는 내 엄마야. 나를 쫓아내려고? 일시적으로 나가 있어봐. 우리도 새로 시작할 시간이 필요해. 새로 시작? 나 없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가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35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집인데, 그건 과거 얘기죠. 지금은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소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업체죠? 저희 집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요.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신고한다니요. 소연아, 제발. 어머님, 나가세요. 경찰 오기 전에. 정우가 일어나서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우야, 제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는 트렁크 하나에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골목길에 서서 자신이 지은 집을 바라보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집 안에서 35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다니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있기나 한 걸까? 버스가 와서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트렁크를 끌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35년 동안 일군 모든 것을 잃은 걸까요? 말순이 도착한 곳은 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지금 말순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방에 사는 20대 청년 태민이 복도에서 트렁크를 끄는 말순을 보고 물었습니다. 말순은 애써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 고마워. 하지만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된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어요. 35년 동안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태민이 가끔 라면이나 김밥을 사다 주었지만 말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부터 챙기셔야죠. 태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데 할머니는 이제 다 끝났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봐도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태민의 말에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정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옛날 제자를 만났습니다. 정진수였어요. 말순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아이였죠. 선생님? 김말순 선생님 맞으시죠? 어머, 진수야. 정진수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제법 성공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동네에 사세요? 말수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고시원에 산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정진수는 말순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뵙는데. 카페에 앉아서 정진수는 자신의 근황을 얘기했어요. 부동산 경매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이 활발해서 바빠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문제 생긴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말순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증여 관련 문제? 네, 가족끼리 속이고 속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경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수야, 그런 경우에 집을 되찾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가능하고요. 왜 그러세요? 말수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진수는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공동명의라고 속이고 완전 증여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럼 되찾을 수 있어? 증거가 있다면 가능해요. 혹시 당시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진수가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부터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시 법무사 상담 기록도 찾아보고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정진수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당시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말순 씨가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히고 서명하셨거든요.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속였잖아요. 그건 증명하기 어렵죠.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무사의 말에 말순은 절망했습니다. 정진수가 말순을 위로했어요.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며칠 후 정진수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그 집이 곧 경매에 나올 것 같아요. 경매? 며느리가 사설 PEP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대요. 그래서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연이 당하는 게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집이 경매로 팔린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럼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어? 물론이죠.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말수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집값까지는 부족했어요. 진수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나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진수가 설명해 준 방법은 경매 전문 업체와 함께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말순이 일부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되찾는 거였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선생님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수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말순의 집이 정말 경매에 나온 거예요. 시작 가격은 말순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선생님, 기회예요. 이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진수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영영 집을 잃는 거였죠. 경매일까지는 2주일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경매일 하루 전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새벽 5시 말수는 일어나서 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잠들었어?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잠이 안 와요. 걱정되시죠? 응, 너무 떨려. 선생님,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어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정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아침에 정진수와 만나서 경매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동산 업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말순처럼 절박한 표정의 사람들까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경매 현장에 들어가니 더욱 긴장됐습니다. 말수는 손에 든 번호표를 꽉 쥐었어요. 번호 27번이었죠. 김말순 씨 맞으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서 뭐해? 설마. 정우의 눈이 말순이 든 번호표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설마 우리 집을 사려고? 우리 집? 그게 아직도 너희 집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은 집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때 소연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너도 왔구나.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소연이 말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쳐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를 속이고 집을 빼앗을 게 아니라.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준호는 어디서 살아? 애는 죄가 없잖아.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준호 걱정은 너희가 해. 나는 내 집을 되찾을 뿐이야. 선생님, 정진수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곧 시작돼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관이 집 정보를 읽어주고 시작 가격을 발표했어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찰하시는 분?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순도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들었어요. 27번 3억 5천만 원, 32번 3억 7천만 원, 15번 3억 8천만 원.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말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27번 4억 원. 말순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준비한 돈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45번 4억 2천만 원. 새로운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정진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아직 여유 있어요. 조금 더 올려봐요. 27번 4억 3천만 원. 45번 4억 5천만 원.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더 올리면 위험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진수의 질문에 말수는 고민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가봐야 할까요? 뒤에서 정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순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27번. 경매관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말순은 깊게 숨을 쉬고 손을 들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45번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45번, 더 올리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27번 김말순 씨 4억 7천만 원에 낙찰되셨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집을 되찾은 거였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정진수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뒤에서 정우와 소연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정우가 말순을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정말 우리를 용서 못해? 말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믿고 도장 찍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나는 고시원에서 한 달 동안 울면서 지냈어. 정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와 소연 그리고 손자 준호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말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경매에서 집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아직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집은 자신의 명의가 되었지만 바로 들어가기에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할머니,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집 되찾으셨다면서요? 태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집은 되찾았는데 마음은 아직 복잡해. 왜요?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거든. 당장 쫓아낼 수는 없잖아. 태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데. 말순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복수하는 건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죠.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진수야,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있어. 말순이 정진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정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말순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쫓아내는 대신 중개소를 통해 월세 계약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만 알리고 자신의 정체는 숨기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언제 진실을 밝히실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말순은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말순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집주인 신원을 비공개로 하고 임대계약 진행하면 돼요. 월세는 얼마로 할까요? 이 동네 시세로는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해주세요. 너무 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 후 중개소에서 정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우와 소연이 중개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둘이 나왔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진수가 말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약했대요. 다행히 집주인이 선량한 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월세도 시세보다 싸게 받아주신다고 고마워하던데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이 다시 집주인이 되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였죠. 계약이 성사된 후 말수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할머니, 이사 가시는 거예요? 태민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지. 연락은 하고 지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태민과의 인연도 소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거든요. 새로운 집에 정착한 말수는 천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정진수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태민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옛날 동료 교사들과 만났습니다. 말수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퇴직하고 나서 뭐하고 지내? 심심하지 않아?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려 살았다는 걸 말이죠.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겠어. 말수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말순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80대 최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뿌듯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말순은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말순의 마음도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어느 날 중개소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주인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어요. 얼마나? 2달치요. 연락해봐도 답이 없고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였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겠어요. 더 늦으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져요. 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손자 준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하지만 집주인님, 괜찮아요. 한 달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집주인님, 이제 정말 계약 해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집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어요. 말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보내주세요. 그런데 집주인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세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거였어요. 알겠어요. 필요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걸까요?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정우와 소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혹시 순순히 받아들인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세입자가 중개소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집주인 당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말순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와 아들이었죠. 어떤 표정으로 맞아야 할까요? 중개소에 도착하니 밖에서부터 소연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죄송하지만 집주인 의사이니까요. 중개소 사장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누군데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세입자님, 진정하세요. 곧 오실 거예요. 말수는 깊게 숨을 쉬고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이 조용해졌어요. 소연이 말순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집주인 보자고 했으니까 왔어. 집주인이 어머님이라고요? 정우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경매로 날린 그 집을 내가 다시 샀거든. 소연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묻는 게 이상하네. 내 집을 내가 되찾는 게 뭐가 이상해?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몇 달 전의 분노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어머님이 집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계약할 때부터 내가 집주인이었어. 소연이 고개를 감쌌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서 살지 걱정되어서 그랬지.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월세도 안 내고 집도 함부로 쓰더라. 정우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경찰이 왜 있겠니? 말순이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소연도 일어나서 말순 앞에 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말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쳐 있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빚이 문제였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소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중개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주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우와 소연이 초조하게 말순을 바라봤어요. 계약 해지는 그대로 진행해요. 어머님, 엄마, 제발. 둘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의 여유는 줄게. 그동안 갈 곳을 찾아. 한 달로는 부족해요, 어머님. 부족하다고? 나는 하루 만에 쫓겨났는데? 소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말순이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입으로 아직도 내가 만든 집이라고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한 달 후에는 깨끗하게 비워놔. 그리고 밀린 월세도 다 갚고. 어머님, 돈이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신경 써? 말순이 중개소를 나가려는데 정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뭐? 준호는 어떻게 해?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준호는 죄가 없잖아. 죄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정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고 손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자신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소식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 그럴만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집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살아야겠지. 혼자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외롭지 않으실까요? 외로움은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가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거겠죠. 한 달이 지나고 말수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와 소연이 살면서 바뀐 것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벽지도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가구 배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거실에 앉은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잃은 셈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집 어때요? 적응되세요? 그런 대로 살만해. 혼자 지내시기 너무 적적하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정우와 소연 그리고 손자 준호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말순 혼자뿐이었죠. 진수야, 내가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요? 이 집을 좀 다르게 써보려고 해. 말순이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정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 말순의 계획은 집을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청년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말수는 지난 몇 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시원의 태민, 복지관의 최할머니, 그리고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많은 어르신들 말이에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층을 작은 방들로 나누고 1층은 공동 거실과 부엌으로 꾸몄어요. 말수는 직접 현장을 지켜보며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태민이 공사 현장을 보러 왔어요.
말순이 연락해서 첫 번째 입주자로 초대한 거였죠. 내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저요? 응,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았잖아. 그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따뜻했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말수는 이곳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따뜻한 쉼터였어요. 복지관과 연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최할머니가 들어왔어요. 80대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말수나 고마워. 덕분에 외롭지 않겠어. 저도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거든요. 태민 외에도 어려운 처지의 청년 둘이 더 들어왔습니다. 취업준비생 미영이와 야간 대학을 다니는 성우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집안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키운 상추네요. 정말 맛있어요. 성우가 뒷마당 채소밭을 보며 감탄했어요.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으라고 키운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이곳은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이와 처지였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나가보니 손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말순은 준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누구예요?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말순이 준호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줬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최할머니가 준호에게 과자를 주며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도와주셨단다.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준호의 말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말순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래. 네,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말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인데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들어와. 정우는 집안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가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청년들이 함께 사는 곳이야.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끔은 와도 돼.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정우는 가끔씩 집에 들렀습니다. 소연도 함께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말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으로 방송에도 나왔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기 아까운 집이라서 나눈 것뿐이에요. 저녁 시간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최할머니, 태민, 미영, 성우, 그리고 가끔 오는 정우와 준호까지.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태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다시 말순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순만의 집은 아니었어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진짜 가족의 집이 된 거였죠.